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피 시장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 흐름을 만들어줬고요. 시장 관련된 브리핑은 저희가 꼭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시장의 그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다들 어제 영상 확인해 보셨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 또한 이 트릭이라는 속임수였습니다. 이런 속임수성 트릭이 나와주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폭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 가운데 원전 관련 이슈에도 꾸준히 지금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두산중공업 또한 기술적인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2거래일 정도 반등 나와줬다라고 해서 와, 바닥이구나,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가가 낙폭이 크면 반등도 크게 나와주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좋은 부분 중 하나가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매 동향이 매수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만 매수 물량이 들어와줬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이저들 또한 다른 계좌로 물량을 살짝 담아가는 모습도 툭툭툭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표현되는 이 신한금투 쪽에서의 이 창고 물량이 좀 나와줬다라는 것은 이들도 한타임 좀 물량은 축소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면 제가 주포겠죠. 근데 이제 지금 흐름 자체에서는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큰 의미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잡아가야 되고 계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주분들한테 한번 매매를 하는 방식, 계좌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저께 꼭 오늘은 말씀드려야 되지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께 두산중공업 보시니까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개인 매매를 할 때 저는 이제 단기 매매, 수익 매매, 중장기 매매 전부 하는데, 단기 매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주력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중기 매매도 즐겨 하지만 단기 매매에서의 비중이 좀 커요. 그래서 이걸 매매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호가 단위로 분할 매수하기도 하고 분 단위의 파동을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당일 거래를 터뜨려주는 종목군들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거의 제가 한 3억 정도로 매수 진행한다라고 하면 한 30분할 매수를 해요. 1000만원씩 30분할 매수를 하는데, 이게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려갈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봉상으로 중기 투자를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써먹는 방식 중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면, 항상 일봉의 기준으로 봅니다. 저는 주봉도 체크하고 월봉도 체크하지만 일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일봉 기준으로 봤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이 얼마 정도의 가격인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예시를 들어서 첫 번째 한 2만원 밴드가 어차피 누구나 다 아는 2만원은 정말 중요해요. 2만원은 정말 중요한데, 내가 18,000원 깨지는 것까지 못 기다리겠다, 여기 안 깨질 것 같다, 무조건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래서 그 관점 또한 제가 같이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기다리면 오게 되는데, 그 전부터 분할 매수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예시를 들어서 5억을 투자를 하려고 해요. 5억을 투자를 하려고 하면 내가 높은 가격에서는 일단 비율이 좀 낮아야 돼요. 이게 2대8 정도 되든가 아니면 3대7 정도 되든가 아니면 높으면 4대6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비율에서는
가격에서는 비중을 적게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낮은 가격에서는 비중을 훨씬 더 크게 들어가야 돼서 높은 가격에서는 적게, 낮은 가격에서는 더 많이. 그래서 내가 이 가격에 사는 것보다 이 가격의 비중이 크니까 나중 가면 단가 자체가 확실히 내려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밖에 안 샀는데 올라가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22,500원이라는 가격을 기준점으로 보고 내가 매수하지 못한 물량은 다시 한번 더 22,5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고 안착할 때 그때 수익 구간에서 불타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중장기 매매의 기본이라고 할까요? 예, 물론 계속 저가 매수해서 할 수 있는데 테크니컬한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제 10이라는 맥시멈 비중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3대 7로 하겠습니다. 예, 3대 7의 비율로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그냥 10억으로 봅시다. 10억으로 보게 되면 나는 3억을 매수할 수 있고 7억을 매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현금 비중을 내비뒀어요. 그러면 2만원 언더부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 언더부터 매수를 할 때는 꼭 2만원 언더, 2만원이 깨졌을 2만원 아래에서만 매수를 한다는 관점이 돼야 되는 거고, 종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3시 20분에 3시 19분 19초, 그러니까 20분 가격 기준으로 종가가 2만원 첫 번째 전제 조건이 2만원 아래의 가격에서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요, 이 양봉이 형성이 되면 안 됩니다. 양봉, 음봉 정도는 다들 체크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양봉이 아니라 최소한 이 캔들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종가가 마이너스로 마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양봉이 나와줘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마감을 해줘도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되 이게 음봉으로 파란색으로 마감을 할 때 3대 7이라는 비율이면 내가 3억을 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3억을 매수할 수 있는 거를 저는 30번을 나눠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30번을 나눠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30번의 기준으로 내가 30번의 기준으로 뭐 10번을 나눠서 한다고 봅시다. 10번을 나눠서 사게 되면 내가 3천만원씩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마다 3천만원씩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계좌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1,000만원씩 매수하게 되면 70번에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현금 비중이 많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3천만원씩 10번을 매수해야 되고 1,000만원씩 30번을 매수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이거는 내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3이라는 비율을 이 2만원이라는 가격 밴드 안에서는 하루에 제한된 금액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루에 내가 원하는 그 수치만큼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제한된 금액만큼만 매수를 할 수 있게끔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다 올라가면 어떻게 돼? 저가 매수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이 갭은 매꾸로 가겠죠. 이 갭 매꾸로 안 가겠습니까? 무조건 윗꼬리라도 한번 나오죠. 네? 윗꼬리를 한번 나오고 나서 여기서 바로 스트레이트로 꽂아서 올린다라는 것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유증 이슈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타임 아래 구간에서 물량도 좀 받아내고 털어내고 이런 일련의 모든 액션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조건적으로 뭐 양매수 물량이 강하게 들어와 준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2만원이랑 가격대에서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줘요. 그러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거기서 개인들이 그 수치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 얘네들 저가 매수하네, 우리도 사야 되겠구나라는 투심이 무조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갈까요? 이 정도 부분에서 지들이 샀는데 개인 투자자가 계속 다 살려고 하면 주가는 당연히 반대급부로 팔려고 하는 심리도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이들은 공매도 제도도 있기 때문에 없는 주식 가져다가 팔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없는 주식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주가 하방으로 유도시킨 다음에 아래에서 또 쇼커버 하면 되는 거예요. 현물 유지하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수급의 이론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 이슈가 나와주고 나서는 이들 입장에서 계속 저가 매수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한테 너무나도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대놓고 그냥 너희들 수익 봐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외국인하고 기관의 바보 천치도 아니고 그런 행동을 왜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행동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이라는 가격대에서는 2만원 이하에서만 매수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3이라는 가격대에서 내가 분할 매수를 종가 기준으로 1,000만원씩 3,000만원씩 예를 들어서 1,000만원씩 나눠서 30번을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8,000원이 깨버리는 거야. 18,000원이 깨졌어. 뭐야? 그러면 나머지 이 7의 비중도 사야 되는 거네. 근데 나는 3억 중에서 아직까지 1억밖에 못 샀는데 2억이라는 비중도 남아버린 거야. 와,
땡큐. 그렇게 되면 20번을 매수할 수 있고 여기서 70번을 매수해 나는 90번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거네. 그럼 음봉이 종가에서 계속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내가 분할 매수의 비중이 많이 남아있다, 그럼 원래 들어가는 비중보다 훨씬 더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원래 1000만원씩 종가 분할 매수했으면 18,000원 이하부터는 2000만원씩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2천만원씩 들어가가지고 종가마다 분할 매수 해나가는 거죠. 과거의 사례로 보자면 우리가 일정 특정 가격대를 깨버렸어요. 일정 특정 가격대가 12,500원과 11,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정말 중요한 가격의 밴드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구간을 깨버렸네. 그럼 나 여기서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양봉으로 마감 안 했으니까 매수 못하고, 음봉으로 마감했네. 여기서 세 번, 음봉으로 마감했네.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음봉으로 마감합니다. 여덟, 음봉으로 마감합니다. 아홉, 열, 열하나. 여기서만 11번의 분할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500원이라는 가격 밴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중을 더 크게 늘려서 12,500원이라는 가격 밴드에서 다시 살 수 있겠죠. 쭉 가다 보면, 그러면 또 뭐야 여기 깨졌네. 그러면 음봉분할에서 다시 해야지. 그러면서 여기서 물량을 다시 치워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다시 치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만원씩. 그러면서 주가가 시세 분출이 나와주기 시작을 한다. 근데 내가 원하는 수치만큼의 비중을 못 채웠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채운 비중만 가져간다. 이거는 욕심을 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별로 못 봤습니다. 두 번째,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뭐 22,500원이든 27,500원이든 돌파할 때 과감하게 수익 구간에서 어떻게 한다? 불타기 한다. 아니 내가 매수한 만큼만 꾸준히 안정적이게 들고 와서 플러스 수익권에서 계속 유지를 하든가, 과감하게 불타기 해가지고 비중은 늘리되 수익률은 줄이고 수익금을 늘린다. 둘 중 하나죠. 근데 이번의 케이스는 여러분 프로페셔널한 매매 방식이고, 첫 번째에서는 이 정도 사실 분할 매수 해가지고 비중을 담아간다?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럼 3대7의 비율로 봤었을 때 내가 뭐 1000만원씩 분할 매수 해도 되는데 3천만원씩 분할 매수 한다라고 하면 이 3이라는 비율과 이 7이라는 비율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생각하는 금액의 최소 한 30에서 한 70% 내외에서는 맞출 수가 있어요. 대부분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30%가 막 메꿀 수 있고요. 좀 천천히 간다 싶으면 70%까지 거의 대부분 채웁니다. 100%까지 채우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내가 버짓을 뭐 10억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10억 기준으로 이제 잡아가지고 매매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본 기준으로 봤었을 때 트레이딩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분할 매수의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할 매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되게 실전적인 계좌 관리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되게 그냥 실전적인 부분이에요. 개인 투자자가 개인 매매를 할 때에만 가능한 매매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는 여러분 대형주 매매에서 의미가 있는 가격과 돈이 들어와 주면서 섹터 자체에 이런 방향성이 명확한 기업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매매 방식은요, 필승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런데 90% 이상 확률로 승리합니다.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왜냐하면요, 여러분, 분할 매수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누군가는 3분할 매수한다, 5분할 매수한다. 이거 제가 진짜 냉정하게 한타임 말씀드리자면 진짜 욕하면 안 되는데요. 되게 잘못된 말입니다. 2번 나와서 한다, 3번 나와서 한다. 그거는 내가 큰 자금을 운영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그냥 팍팍팍팍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이 큰 자금 또한 나눠서 매매를 할 줄 알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 그럼 내 현금이 있다? 그럼 언제든지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산중업이 그럼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 타이밍에 맞게 다시 한번 잡을 수도 있는 거고, 타이밍 한 대표가 다 잡아주잖아. 그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좋은 뭐 NFT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뭐 반도체가 올라오고, 뭐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뭐 금융주들이 좋아하고, 그런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이런 의미 있는 가격대를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한 번씩 해나가는 되는 거고, 그게 중장기 종목군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나가면서 담아갈 때 그런 식으로도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 나는 1000억 단위를 운영을 하는 그런 트레이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런 매매가 절대로 쉽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런 계좌 관리가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급하게 당일 매매로 빠르게 상당히 고수익을 내려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뭔가 안정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셨죠? 좀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다들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이래저래 다 하다 보면 잘 되실 겁니다. 어차피 제가 허브인제TV 한 대표가 꼭 매일매일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 정도는 센스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저희 11월달 매매 결산만 보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